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임원별 책임을 명확화하는 책무 구조도가 저축은행 업권에서도 반년 뒤 도입됩니다. 업계에선 관련 준비로 분주한데 선도 업체의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조기 도입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유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업계 1호 어디입니까? 네, KB저축은행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지주와 은행의 경험을 토대로 그간 빠르게 책무구조도를 준비해온 KB저축은행은 다음 달 이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정 제출 기한보다 약 5달 먼저 내게 되는 건데요. KB는 일찍이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이미 내부 전산 시스템에 적용, 시범 운영해 왔습니다. 먼저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KB국민은행의 내용을 참고해 큰 틀에서 비슷하게 가져왔고 신탁이나 보험, 펀드 등 저축은행에 없는 업무만 덜어냈습니다. 또 이번 조직 개편을 최소화해 그간 마련한 책무구조도를 크게 변형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게 했습니다. KB처럼 일찍이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자체 시범 운영을 해온 신한의 경우엔 최근 조직 개편 등으로 책무구조도를 크게 손봐야 해 KB보다 제출 시일이 늦어질 전망입니다. 원래 책무구조도는 금감원에 제출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앞서 금융당국은 지주와 은행, 대형 금융투자회사 등 사업권이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때 조기 도입 시 제재를 면하는 시범 운영 기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업계 표준안도 곧 나온다고요. 네, 저축은행업계 전반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격인 책무구조도 표준안이 빠르면 이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과 저축은행 중앙회가 업계와 꾸린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표준안 제정 태스크포스에서는 현재 표준안 초안을 만들어 대형사들과 의견을 조율 중입니다.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최종안을 완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표준안이 나오면 자력으로 책무구조도 마련이 어려웠던 중소형 업체들도 책무구조도 준비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자산 규모 7천억 원 이상 저축은행은 올해 7월 2일까지, 나머지 저축은행은 내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경제사령탑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났습니다. 한중 양국의 경제 문화 협력을 구체화할 방안이 논의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경제사령탑을 만났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서열 2위이자 경제사령탑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수평적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와 영내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해가며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창 총리는 양국 협력 범위와 깊이를 확대하면서 양국 국민에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줄 용의가 있다며 이 대통령과 더 솔직하게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저녁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가운데 오늘 리창 총리와 경제 문화 협력에 대한 세부 내용을 조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대통령 중국 서열 3위 인사도 만났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리창 총리를 만나기에 앞서 오전에는 우리로 치면 국회의장격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임위원장과 면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오러지 위원장이 한중 양국 간 외교, 경제 분야 협력에 나섰던 과거를 환기시켰는데요. 이 대통령은 2012년 자오러지 산시성 당서기 시절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한중 경제 협력에 기여한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치켜세웠고 자오러지 위원장은 두 정상의 전략적 지도 아래 중한 관계가 다시 정상 궤도로 복귀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화답했습니다. 상하이로 이동하는 이 대통령은 천지닝 상하이 당서기와 만찬을 가질 예정인데요. 상하이 당서기는 시진핑 주석과 장쩌민 전 주석, 리창 총리 등이 거친 요직입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해킹과 무단 결제 사태로 KT가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 이후 이탈 고객이 누적 8만 명에 육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하는 가입자를 잡기 위한 통신사들의 유치 경쟁도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인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특히 주말 사이에 크게 늘어났죠? 그렇습니다. KT가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달 31일부터 어제까지 누적 7만 9천 명의 고객이 KT를 떠났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사이 이탈 고객은 급증했습니다. 토요일인 3일 하루에만 KT 이탈 고객은 2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산 휴무인 일요일 개통분이 월요일로 몰리면서 어제 KT 이탈 고객은 2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KT를 빠져나온 고객들의 발걸음은 대부분 SKT를 향했는데요. 월요일 기준 KT 해지 고객들 중 80%가 SKT로 이동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통신사들 사이 가입자 유치 경쟁 양상은 어떻습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3일부터 번호이동 판매 장려금과 공통지원금 등을 상향하며 공세적 고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갤럭시 S25 등 일부 제품에 100만 원이 넘는 지원금이 붙기도 했는데요. SKT도 지원금을 상향하며 갤럭시 플립 등의 제품에 지원금이 100만 원까지 상향됐습니다. 경쟁이 과열을 넘어 혼탁 양상으로 치닫자 장미통위는 소비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다음 주 중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KT의 부실한 보상안에 대해 실망한 고객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원금 경쟁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기존 고객 대상으로 한 요금 감면 등 실질적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CES가 모빌리티와 로봇까지 아우르며 전시 영역을 넓혀가고 있지만 출발점이자 정체성은 여전히 TV를 비롯한 가전입니다. 올해 CES에서 LG전자는 볼펜 하나 두께의 초슬림 TV를, 삼성전자는 압도적인 크기의 TV를 앞세워 서로 다른 방향의 기술 경쟁을 펼쳤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현지에서 박규준 기자입니다. 미술관 벽에 걸린 한 폭의 그림처럼 보입니다. 붓터치 하나하나가 눈앞에 또렷하게 살아납니다. LG전자가 CES에서 처음 공개한 무선 월페이퍼 TV LG 올레드 에보 AI W6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 한 개 두께의 이 월페이퍼 TV는 무게도 가벼워서 손쉽게 벽에 걸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It is also wireless, so it connects to a receiving box at 60 gigahertz per second. And it is also connected to your account, which you can access over 4,000 images created by Google. 삼성전자는 더 얇게가 아닌 더 크게로 맞불을 놨습니다. 130평 마이크로 RGB TV는 백라이트를 빨강, 초록, 파랑으로 나눠 색 표현과 함께 밝기를 함께 개선한 제품입니다. 삼성 TV는 올해 비전 AI 컴패니언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삼성 AI TV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좀 더 AI를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TV 분야는 중국 기업들 추격도 매섭습니다. 특히 지난해 CES에서 세계 최초로 RGB TV를 내놨던 중국 하이센스는 올해도 RGB TV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술 경쟁에서 앞서 있는 한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AI를 접목한 TV의 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이번 CES 2026의 최대 화두는 AI가 스스로 움직이고 일하는 피지컬 AI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번 CES에서 AI 로봇 기업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는데요. 특히 구글과의 협업을 통해 AI 두뇌 제미나이를 장착한 로봇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선을 끌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최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흰색과 회색 외장의 건장한 성인 남성 체형의 로봇이 몸을 360도로 비틀고 손끝으로 물건을 집어 선반에 올리는 신용을 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공개한 차세대 전동식 로봇 아틀라스입니다. In the future, Atlas will play a core part as we expand across diverse industries with a wide variety of applications. 현대차는 아틀라스를 앞세워 로봇이 일하는 산업 현장을 현실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2028년부터는 미국 현지 공장에 아틀라스를 투입해 생산 라인을 통째로 피지컬 AI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이번 CES에선 구글 딥마인드와의 협업도 공개했습니다. 운동 능력은 아틀라스, 두뇌는 제미나이라는 AI 로봇 모델이 현실화된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는 역시 이 지금 상용화 그리고 대량 생산 이 부분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현대차 그룹이 고소다니면서 구글 이 부분에 이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나오냐 그런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엔비디아도 벤츠와 손잡고 생각하는 AI를 자율주행차에 적용하면서 피지컬 AI는 공장과 도로를 아우르는 현실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이후 독과점이 우려됐던 노선들의 재편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체 항공사를 선정했는데 핵심 국제선인 인천 자카르타 노선에 티웨이 항공이 선정됐습니다. 박연신 기자, 일단 전체 내용을 정리해보죠. 어떤 노선에 어떤 항공사들이 선정됐습니까? 네, 이번 대체항공사 선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해
슬롯과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국제선부터 보면 미국 노선에서는 인천 시애틀 노선의 알래스카 항공, 인천 호놀룰루 노선의 에어 프레미아가 각각 대체 항공사로 선정됐고요. 동남아 노선인 인천 자카르타에는 티웨이 항공이 선정됐습니다. 국내선에서는 수요가 가장 많은 김포 제주, 제주 김포 노선에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 파라타항공 등 4개 항공사가 나눠서 투입됩니다. 이와 별도로 인천 뉴욕 노선은 에어 프레미아와 유나이티드 항공, 인천 런던 노선은 버진 애틀래틱이 해외 경쟁 당국 조치에 따라 슬롯 이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반면 인천 괌이나 부산 괌, 광주 제주 같은 일부 노선은 신청 항공사가 없어 이번에는 제외됐습니다. 업계에서는 특히 인천 자카르타 노선을 주목했는데 이 TA 항공 선정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인천 자카르타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 이후 경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핵심 국제선입니다.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성, 취항 계획의 구체성, 지속 운항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티웨이 항공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저비용 항공사가 이 노선에 투입되면 운임 경쟁이 촉진될 가능성이 크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효과도 예상되는데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실제 운항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코스피가 4,500선을 넘어서며 연일 신기록 행진 중입니다. 어제 신고가를 기록하며 코스피를 사상 최고치로 이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숨을 고르는가 싶더니 상승 반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코스피 상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오후 2시 50분 기준 어제보다 0.9% 오른 4,498.79에 거래 중입니다. 어제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던 것과 달리 오늘은 개인의 8천억 원 넘는 순매수가 코스피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장 초반 약세를 보이던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급등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0.59% 떨어진 951.88로 낙폭을 확대하고 있고요. 달러원 환율은 70전 떨어진 1,446원 10전에 거래 중입니다. 또 어제 신고가를 기록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0.07%, SK하이닉스는 3.3% 상승 중인데요. 프리마켓에서 14만 원을 돌파했던 삼성전자는 이 정규장이 시작한 후 4% 넘게 급락했다 낙폭을 줄이더니 상승 전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초반 급락했던 SK하이닉스도 오름폭을 키우면서 장중 72만 원을 찍고 또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서 휴머노이드가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차세대 로봇을 공개한 현대차도 강세입니다. 현대차는 0.49% 상승한 30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장중 사상 최고가인 33만 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따른 지정학적 위기로 한국 항공우주가 9%, MNC 솔루션이 12% 넘게 오르는 등 방산주들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대출금리 역전이 화두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강조된 포용금융으로 저신용자들이 대우를 받으면서 상대적 고신용자들이 소외돼 금리가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카드업계에서도 대거 발생해왔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상황과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지난해 연말로 갈수록 카드론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아서 우려가 컸잖아요. 금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아직 집계가 되지 않은 지난해 12월을 뺀 11월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총 15번의 카드론 금리 역전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600점대와 500점대 신용점수 사이에서 역전이 발생했지만 300점 이하 최저 신용자와 500에서 600점대 사이에 역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금융회사별로 보면 NH농협은행과 IM뱅크에서 나란히 4차례로 가장 많은 역전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롯데카드와 시티은행이 2회씩, 현대카드와 하나카드, 부산은행에서 한 차례씩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렇게 카드론을 내주는 금융사들에서 금리 역전 현상이 15번이나 발생한 배경은 뭡니까? 네, 업계에서는 주로 금융당국의 영향을 거론했습니다. 먼저 금융당국이 꾸준히 강조하는 중금리 대출의 영향인데요.
카드론 중에 중금리 대출 상품이 있고 일반 상품이 있는데 공시는 두 상품이 섞여서 산출되다 보니 일부 역전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외에 금융당국이 카드론 상황을 모니터링하다가 이게 과도한 카드사에 축소를 권고하는 경우 양 조절을 위해 금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왜곡이 생기기도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비슷한 신용도의 중저신용자들끼리 금리 역전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밥솥 명가 쿠쿠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너 2세 구본학 대표 체제 이후 몸집을 키우고는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위장 고용에 디자인 도용 문제까지 안팎에서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밥솥 명가에서 정수기, 뷰티기기, 보일러까지 광폭의 사업 확장으로 렌털 기업 2위로 성장한 쿠쿠홈시스. 지난해 사내이사에 오른 구본학 대표 체제에서 처음 연매출 1조 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내부 사정은 달랐습니다. 전국 27개 소사장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거나 미교부되었고 급여명 세표는 지급되지 않았으며 1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코웨이와 청호 등 주요 가전기업들이 설치 수리기사들을 직고용 체제로 전환했지만 쿠쿠는 오히려 쪼개기 고용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단 겁니다. 디자인 베끼기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코웨이가 2022년 새로운 정수기 디자인 컨셉을 공개한 뒤 이후 쿠쿠가 출시한 정수기들 디자인이 전체적인 모양부터 로고 위치까지 코웨이와 비슷합니다. 코웨이는 결국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이 진행 중입니다. 코웨이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매출을 올리겠다. 뭐 이런 이제 의심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심을 받기에는 어떻게 2위 업체가 그렇게 해요. 기본적으로 전략을 잘못한 거다. 잇따른 논란에 대해 쿠쿠 측은 노조 측의 주장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주사에서 알약 형태로 세대 교체하며 폭풍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먹는 위고비가 미국에서 출시된 건데요. 가격이 크게 낮아지면서 국내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스로 찔러 넣어야 하는 주사 비만약이 아닌 손쉽게 복용하는 먹는 위고비. 평균 16.6%의 체중 감소율로 15에서 17% 감소율을 보이는 주사제와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가격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초기 용량 한 달치가 $149, 20만 원 수준. 다음 주 출시될 고용량도 월 $299, 43만 원 선으로 예상돼 기존 주사제가 월 $50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40%나 저렴합니다. 다만 앞서 주사형 위고비가 미국 출시 이후 3년여 만에 국내 출시된 만큼 이번 먹는 위고비도 국내 상용까지 2에서 3년 더 걸릴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허가받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비만 환자들이 다른 심혈관 부작용도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면은 그런 이제 환자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의료비 절감 측면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좀 크지 않을까. 위고비의 라이벌인 먹는 마운자로도 올해 하반기 미국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국내 제약사들은 차별화로 승부수를 띄웁니다. 한미약품의 주사 신약은 지방을 줄이면서 근육은 늘리는 효능을 내세우고 대웅과 대원제약은 붙이는 비만약을 선보일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